전에 너 기다리고 있었어. 얘들아 봅시다. 왔으니까 이제 수업해야겠죠. 이번에 연립 1차 부등식이죠? 일단 연립 1차 부등식이니까 어쨌든 연립 1차 부등식. 연립 1차 부등식이라는 거는 1차식이 이렇게 1차 부등식이 이렇게 있고 1차 부등식이 이렇게 있는데 얘와 얘를 만족하는 공통적인 해 범위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됐다가 이렇게 있으면 공통적인 해 범위 x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요게 지금 공통적인 거 해 찾는 게 1차 부등식이잖아요. 그래서 너네들이 문제 풀 때는 쭉쭉쭉 풀었겠지. 그쵸? 그래서 일단은 197쪽, 198쪽은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고 199쪽 봐주시면 199쪽에는 일단은 우리 A가 지금 B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다. 요거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푼다고 그랬죠? 항상 뭐를 중심으로? B를 중심으로 연립을 해서 B를 중심으로 B가 C보다 작은 거랑 B가 A보다 큰 거랑 둘이 연립해가지고 문제 풀어주시면 된다. 요거 기본적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은 199쪽까지는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200쪽부터 우리 질문 있을까요? 200쪽부터 애들이 많아지니까 200쪽부터 질문 없어? 201쪽 없어요? 그럼 넘어갈게요. 203쪽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 너무 잘한다. 204쪽 얘들아 204쪽 질문 있을까? 204쪽 이제 활용이 어렵죠? 204페이지 활용 질문 진짜 없어? 없으면 딱 이것만 할게요 얘들아. 26번 205페이지 205페이지에 26번 해주실 거고 진짜? 너네 질문 많을 줄 알고 범위 적게 놨는데. 그럼 일단 26번 봐주시면 얘들아 봅시다. 26번 봐주시면 일단은 주식품 A와 B의 지금 100g당 열량이에요. 100g당 열량을 지금 여기다 모은 거죠. 즉 A와 B 식품이 이렇게 있는데 100g당 열량이니까 여기가 A는 지금 열량 130g 130kcal가 돼 있는 거고 열량이랑 지금 단백질까지 되어져 있네. 열량이 130kcal. 그 다음에 B는 지금 320kcal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단백질은 각각 A가 9g, 지금 B가 6g이 된다는 거잖아. 일단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얘가 지금 몇 그램 기준으로 돼 있어요. 얘는 몇 그램 기준을 얘기한 거야? 100g 기준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이 100g 기준으로 문제를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기에는 이 100g이 단위가 너무 커요. 왜냐면 우리가 미지수를 xg, yg으로 놓기 때문이에요. 자, xg, yg을 놓으면 이 100g당 기준이 아니라 몇 g당 기준을 놓는 게 가장 편해요? 봐봐, 너네들 100g당 돈이 이게 물건이 이렇게 있어. 100g에 뭐 20만 원이라고 했어. 100g에 20만 원. 내가 파는 거야. 100g 캤어. 100g당 20만 원 받아준대. 근데 그럼 101g 있으면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계산하면 되겠지. 101g 있어 내가. 근데 캤는데 101g 있어. 그럼 얘는 얼마는 나한테 돈을 줘야 될까? 그럼 100g당 20만 원이라고 하면 101g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즉 20만 원에서 100을 나눈 다음에 거기다 101을 곱하거든요. 근데 100을 나눈다는 건 뭔 뜻이냐면 20만 원을 100을 나눈다는 거는 이 자체가 1g당
가격을 보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20을 100등분하면 1g당 가격이 나올 거지. 그렇죠. 거기다가 101g이니까 100을 곱할 거잖아.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건데 결국 이렇게 돼 있는 표가 100g 기준으로 돼 있는 거를 다 뭐 몇 g 기준으로 바꾸는 편하냐면 1g 기준으로 바꾸는 게 편해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1g 기준으로. 그럼 1g 기준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기가 우리 1g 기준으로 A와 B가 열량이 1g 기준이니까 각 100씩 나눠지겠죠. 얘는 100분의 130, 그다음에 얘도 100분의 320 킬로칼로리로 다 열량이 바뀔 거고, 그 다음에 단백질도 지금 100분의 9g과 100분의 6g으로 나눠지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훨씬 현명할 거예요, 얘들아. 그리고 몇 그램, xg, yg으로 xg, yg으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 하고 여기 x랑 yg으로 보기 때문에 얘 기준으로 우리가 볼 거고. 근데 지금 두식품 첫 번째 조건 봅시다. 첫 번째를 봐주시면 두식품 A와 B식품을 합쳐서 지금 근데 205 맞지? A와 B식품을 합쳐서 지금 200g을 설치한대요. 합쳐서 200g 섭취를 한대.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봐주시면, 두 번째 조건은 열량이 합쳐서 했을 때 열량이 450kcal 이상.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지금 단백질이 13.5g 이상으로 얻기 위해서는 A와 B, 즉 A의 범위를 구해달라네. A의 범위. 그러면 2번과 3번을 식으로 세워서 연립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식을 세우기 위해서 A와 B를 1번 조건에 의해서 미지수를 설정해 주신다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 갔어요? 1번 조건은 A와 B의 식분을 합쳐서 200g 설치한대. 근데 나는 A의 범위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럼 A를 X g 설치한다고 한다면 B는 몇 g 설치하는 거예요? 총 20g, 200g인가? 200 마이너스 Xg을 설치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첫 번째. 그럼 A와 B를 한 문자인 X로 설정하는 게 1번 조건이 쓰는 거고. 자, 2번 조건은 지금 열량이 450kcal 이상이야. 그럼 100g 기준에서 지금 봐봐. 1g 기준 말고 100g 기준에서 Xg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조금 안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얘를 100으로 1g으로 나눠가지고 1g으로 표현하면 된다.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100g 기준에서 Xg, A가 Xg이 몇 g 섭취할 거야, 열량이. 몇 g 된 거야. 이거를 지금 가늠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 1g 기준에서는 A의 열량이 100분의 130kcal인 거잖아. 100분의 130kcal. 1g에는 요거야. 그럼 2g에는 여기다 곱하기 2, 3g에는 여기다 곱하기 3 섭취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xg이라 했으니까 결국 A에서 뽑아내는 열량은 100분의 130에서 곱하기 x, 거기에다가 A의 열량이죠. 거기에다가 B의 열량까지도 합쳐야겠죠. B의 열량은 A에서 xg 있으니까 B는 200-x, 즉 1g당 100분의 320, 100분의 320인 킬로칼로리를 가지는 B의 열량인데, 1g에는 요거, 2g에는 요 곱하기 2, 3g에는 얘 곱하기 3이잖아. 그럼 얘는 200-x면 얘 곱하기 200-x가 되겠죠. 즉 100분의 320 곱하기 200-x가 지금 몇 이상이 되게? 450kcal 이상이 되게. 그러면 첫 번째 1차 부등식을 이렇게 설정한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1차 부등식은 뭐예요? 단백질이 13.5g 이상인 거예요. 지금 100g 기준에서 단백질을 또 표현하기 위해서는 100g에는 단백질이 9g, 각각 6g인데 xg일 때는 어떻게 표현해요? 라고 하면 어렵죠. 그러니까 걔도 결국 1g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지. 자, 1g당 1g의 A는 100분의 9g 얻는 거야. 그럼 2g A를 먹으면 100분의 9 곱하기 2만큼 얻을 거잖아. 그럼 3g 먹으면 3만큼 얻을 거잖아. 그럼 결국 xg 먹었기 때문에 단백질은 A의 단백질은
100분의 9에다가 곱하기 xg만큼 단백질을 얻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B의 단백질을 더해 주시면 B의 단백질은 1g당 100분의 6, 2g 섭취하면 100분의 6 곱하기 2, 3g 섭취하면 여기다 곱하기 3. 그럼 결국 우리는 200-xg 섭취할 거니까 100분의 6 곱하기 200-x가 13.5 이상이 되게 써주세요. 근데 13.5니까 얘는 100분의 1350을 해가지고 양면에 100 곱해서 표현해주는 게 훨씬 낫겠죠. 그럼 이렇게 식을 세워가지고 A의 범위 구해주시면 된다. 푸는 거는 너네들이 해주세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100g 기준에 표현된 거를 몇 g 기준으로 바꾸자? 1g 기준으로 바꾸자가. 그럼 이제 식 착착착 표현할 수 있겠지. xg과 200-xg. 그거 해주시면 너네들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앞에 거 다 풀었으니까. 근데 27번도 했니 얘들아? 27번? 해주세요. 알았어요. 1차 부등식 나왔을 때 실생활 중에 어려운 게 뭐 요거 같은 경우야. 근데 27번이 가장 내기 좋지. 27번이랑 27-1번이요. 그럼 일단 써주시고 30초 뒤에 풀어줄게요. 지금 나 여기까지만 줘. 여기 썼을 거니까. 그러니까 27번은 읽어주시면 어느 반 학생들이 긴 의자에 앉으려고 한다. 첫 번째는 한 의자에 4명씩 앉는다. 한 의자에 4명씩. 자,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학생이 6명이 남자는 거네. 학생이 6명이 남는다. 자, 두 번째 해석은, 두 번째는 지금 5명씩 앉으면 의자가 2개 남는데요. 한 의자에 5명씩 앉으면 의자가 2개 남는 거죠. 자, 그렇게 될 때 지금 의자의 개수가 될 수 없는 것은 찾아주세요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일단은 자, 의자는 지금 한 의자에 4명이고 한 의자에 5명이잖아. 그럼 의자의 개수는 고정된 숫자일까? 변동된 숫자일까? 변동된 숫자? 아니요, 의자의 개수는 고정된 숫자예요. 그러니까 의자는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딱 고정된 숫자라고. 그러니까 이 의자에 대해서 현상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의자가 이렇게 있는 건데 고정된 개수인 거지. 근데 몇 개인지는 몰라. 몇 개인지 모르니까 이 X개에 대해서 고정된 의자에 대해서 일단은 여기 한 의자에 지금 4명씩 앉으면 6명이 남는 거와 한 의자에 5명씩 앉을 때 의자가 2개 남는 거에 따라서 지금 식과 부등식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일단은 한 의자의 개수, 얘를 X개라고 한다면 일단은 학생이 6명 남는 거죠. 즉 한 의자에 X명씩 앉았으니까 그럼 의자의 개수가 X개잖아. 그럼 의자에 앉은 학생 수는 전체 몇 X? 4? X가 되고 그 다음에 학생이 6명 남는데 그럼 거기다가 플러스 6 해주시면 얘는 학생 수가 되겠지. 오케이? 학생 수가 되겠지. 의자의 개수 X에다가 4를 곱한 다음에 왜 4명씩 앉았으니까 거기다 6 더해서 학생 수. 근데 이 학생 수 이 4x 플러스 6이라는 학생 수는 한 의자에 5명째 앉았을 때 의자가 2개 남는 거에 따라서 그럼 2개 남을 때의 현상에 따라서 이 4x 플러스 6의 부등식을 예측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학생 수도 어차피 고정된 어떤 아이들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 두 번째 식에 따라서 현상을 봐주셔서 부등식을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자 2번 부등식을 2번 조건을 봐주시면 봐봐 한 의자에 여기 5명씩 앉았어요. 이렇게. 그럼 5명씩 앉는데 몇 개가 지금 의자가 남는다는 거예요? 2개가 남는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2개 의자에는 앉으면 안 되겠지.
그쵸? 그럼 두 개 의자에 앉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일단은 앉히지 맙시다. 그럼 일단은 봐봐 여기 x개가 이렇게 있는데 x에서 두 개 뺀 x-2개까지는 아이들을 세워야 되면서 그럼 여기 지금 3개 뺀 x-3개의 의자에 있는 얘들아 x에서 3개 뺀 x-3개의 의자에는 총 5명씩 앉아야 되거든요 일단은. 그래야지 두 개 남으니까 얘는 여기까지는 앉는 거잖아. 근데 여기 자리 즉 두 개, 세 개를 제외한 여기 x 마이너스 두 번째, 첫 번째, x 번째, 두 번째. 이 x 마이너스 두 번째 의자에서 앉을 수 있는 학생 수가 총 여기는 지금 차 있어야 되는 거죠.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럼 최소 몇 명부터? 최소 한 명만 차 있어도 앉아 있어도 두 개 남는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거기서 몇 명까지? 5명까지 풀로 채우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 4x 플러스 6이라는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맞는 학생 수는 두 번째 조건에 따라서 일단은 x-3개의 의자에서 풀로 5명씩 채우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5에 x-3개의 의자는 5명씩 세웠으니까 5에 x-3개까지는 5명씩 세우고 거기다가 다음 번째 의자에는 1명 채운 것부터 다음 번째 의자에는 5명 채운 것까지 이 사이에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능까지 포함이겠네. 이해 갔어요? 이해 갔니 얘들아? 그러니까 부등식은 2번 조건에서 나올 거야. 한 의자에 5명씩 앉는 것 중에 관찰해보면 2개 의자에 남으니까 여기는 어차피 앉히면 안 되겠죠. 근데 그 전에와 그 전전까지를 잡으면 그 전전까지는 무조건 풀로 5명을 채워야 돼. 여기서 5명이 안 채우면 여기서 의자가 남으니까 의자가 3개 남는다고 하겠지. 여기까지는 풀로 다 채워야 되고 즉 x-3개의 의자까지는 풀로 5명을 다 채워야 되고 총 여기서는 그러면 5의 x-3명이 일단은 풀로 차 있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x-두 번째 얘는 x-1번째 얘가 x번째 의자라고 한다면 x-1번째와 x번째 의자에는 앉으면 안 되는 거고 이 x-2번째에서 앉을 수 있는 학생 수는 총 1명부터 최대 5명까지 앉히면 되겠죠. 즉 1번에서 나오는 4x 플러스 5가 5x 플러스 3 플러스 1부터 5x 플러스 3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5까지의 범위를 가지는 학생 수다 라고 식을 세워주면 돼요. 알겠어요? 그럼 이거 푸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머릿속에 이게 남아주시고 부등식은 의자에서 나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워져가지고 이걸 풀어봅시다. 저거를 조금 식을 이렇게 썼는데 예쁘게 써서 풀어봅시다. 즉 5의 x-세 번째 의자에는 총 5명을 세우고 거기에 한 번인 거와 이 4x 플러스 6은 그 다음에 5의 x-세 번째 플러스 5까지의 범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럼 요걸 풀기 위해서 얘의 첫 번째 부등식과 얘의 두 번째 부등식을 연립해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부등식 써주시면 5x-14가 작거나 같습니다. 4x 플러스 6이라는 첫 번째 부등식과 자, 두 번째 부등식 써주시면 4x 플러스 6이 작거나 같습니다. 5x-10 요거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1번 부등식 풀어주시면 1번 부등식은 얘 넘어가시면 x가 작거나 같습니다. 얘가 지금 20이고 자 2번 부등식 풀어주시면 x 넘어가시고 x가 지금 16보다 크거나 같네요. 그럼 만족하는 x는 여기가 16보다 크거나 같고 20보다 작거나 같은 이때의 범위 여기인 거니까 우리 x의 범위는 16부터 20 사이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럼 될 수 없는 거는 뭐예요? 1번이겠네요. 15는 안 되겠죠. 그 사이에 있는 수 16, 17, 18, 19는 다 되지만 우리 15는 절대 되면 안 되겠네요. 이해 갔나요? 진짜 학생 수는 사실 구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예상되는 학생 수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x가 16, 17, 18, 19일 때 얘가 지금 학생의 범위가 나올 거니까. 그래서 꼭 의자 같은 거 나오면 의자나 뭐 자리수 같은 거 있지 얘들아? 꼭 그냥 그리고 자리 그리고 시작해. 자리는 고정이다. 자리의 개수는 고정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얘들아 206쪽. 206쪽은 지금 뭐야? 절대값이죠. 이거 절대값 어떻게 풀기로 했죠? 절대값. 나눠서. 근데 206쪽은 나눠서 푸는 거 아닐걸? 절대값에? 자, 절대값을 푸는 방법은 얘들아 절대값은 두 개예요. 첫 번째 정의대로 푸는지. 그 절대값의 정의가 뭐냐면 정의는 자 절대값 a의 정의는 0에서부터 a까지의 거리예요. 첫 번째는 정의로 푸는 게 지금 유형 7번 정도 되겠네. 유형 7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값의 쓰임에 따라서 푸는 건데 이 절대값의 쓰임은 결국 절대값 안에 있는 수를 양수로 만들어주는 양수 기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유형 7번 같은 거 유형 7번에 질문 있을까? 그거 보고 하게. 유형 7번 이거 풀어주세요. 없어요? 네. 그럼 28번 간단하게 봅시다. 자 28번 봐주시면 절대값 x 플러스 1이 지금 3보다 크거나 같은 x의 해를 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절대값의 정의에서 봐주시면 얘들아 우리는 x의 값이 3보다 크다는 게 아니라 x를 여기다 넣었을 때 나오는 x 플러스 1의 함수값이 3보다 큰 거를 보는 거잖아. 그쵸? 그럼 결국 이 x 플러스 1이 나오는 값에 대해서 절대값을 씌웠을 때 이 값이 3보다 크다라는 거는 0에서부터 x 플러스 1,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x 플러스 1의 값의 거리가 3 초과가 되게 지금 x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0이라고 여기가 x 플러스 1이야. 오케이? 여기가 x 플러스 1이라고 해봅시다 얘들아. 만약에 그럼 내가 x에다가 2를 넣어. x가 2라고 해봅시다. 그럼 x 플러스 1 값은 뭐가 돼요? x에다 2라고 해서 x 플러스 1은 3값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절대값 x 플러스 1에서 이때 x에다가 2를 넣는다는 거는 절대값 3값을 구하라는 거죠. 즉 0에서부터 x에다가 2는 2 플러스 1의 거리를 구해달라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럼 이 거리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 이제 거리가 이제 3 이상이 되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 즉 그러면 이 거리가 3 이상이 아니죠. 초과가 되게 되는 거죠. 이 0에서부터 거리가 3 초과가 된다는 건 0에서부터 3 거리가 지금 여기가 3인 거와 수직선에서 여기서 마이너스 3인 거죠.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수는 절대값이 3보다 작은 수잖아. 그쵸? 0에서부터 3까지의 거리잖아. 근데 지금 이 절대값을 씌울 때 3보다 크라는 거는 여기의 범위에 x 플러스 1이 있거나 여기의 범위에 x 플러스 1이 이렇게 수직선상에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 범위에 따라 풀어주시면 되고 결국 x 플러스 1이 즉 x 수직선상에 나타낼 수 있는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그때의 곳과 x 플러스 1이 3보다 큰 그때의 곳으로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인데 지금 여기에 x 플러스 1이 있으면 되니까 이게 x 플러스 1은 3보다는 커야 되고 이거고 그럼 여기에 지금 x 플러스 1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보다 작다. 그럼 절대값을 씌웠을 때 다 3보다 큰 거리가 0에서부터 거리가 3보다 크겠죠. 이게 지금 절대값의 정의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이 이거 그냥 풀었을 때 어떻게 라고 하면 그냥 x 플러스 1이 3보다 크고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돼 얘들아 이렇게 된 거잖아. 이렇게 풀라고 했잖아. 이 풀이가 정의에 의해서 푼 거예요. 정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x 플러스 1 대신에 다르게 해석해 주시면 나 x 플러스 1 대신 네모가 그럼 네모가 3보다 큰 그때의 네모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해주시면 0에서부터 네모까지의 거리가
3 초과가 되게 여기 3 이렇게 돼서 네모가 3보다 크거나 네모의 절대값 0에서부터 이 네모까지의 거리가 3 초과가 되게 마이너스 3보다는 작은 범위에 네모가 있으면 된다라는 거지.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네모 대신에 이제 x 플러스 1 넣어주시면 되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결국 x가 지금 마이너스 4보다 작고 x가 2보다 큰 그때의 값이 지금 28번이네요. 그래서 답이 2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절대값이 이 정의대로 안 쓰이는 거는 지금 207쪽이나 208쪽이 더해지라. 207쪽, 208쪽. 그럼 결국 207쪽에서 얘들아 질문이 있니? 207쪽 질문 없으면 없어요? 208쪽 208쪽 질문 208쪽 진짜 할 수 있어 너네? 그러면 굳이 진짜 없어요? 36번 같은 것도 할 수 있어? 36번. 36번 그래 36번 봅시다. 얘들아 아니야 얘들아 부끄러워하지 마. 너네 이제 고등학생이잖아. 아니야 그걸 안 해도 돼. 모르면 그냥 모르는 거야. 괜찮아. 시험 때 모르는 게 안 괜찮고 시험 보기 전까지는 몰라도 돼. 자 그럼 일단은 절대 루트 안에 지금 뭐가 있냐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있고 그다음에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 절대값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걔가 4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돼 있죠. 근데 이거 하기 전에 너네 이거부터 봅시다. 자 루트 안에 지금 a제곱이 있어야 돼요. 루트 안에 a제곱 어떻게 처리한다고 그랬죠? 루트 안에 a제곱 처리하는 방법 루트 안에 a제곱 처리하는 방법 양순지 음수인지 봐야 되지. 그렇죠? 양순지 음수인지 봐야 되잖아. 그럼 a가 음수라면 루트 안에 있는 얘가 a가 음수라면 a제곱 루트 a제곱은 뭐로 나올 거야? 마이너스 a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자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이에요. 우리 이제 뭐로 나올 거예요? 이거? 뭐라고 얘기할 거야? 2라고 얘기할 거죠. 근데 이 2는 마이너스 2 기준으로 뭐 붙인 거예요? 마이너스 붙인 거잖아. 안에 있는 애 마이너스 붙여서 나올 거잖아. 지금 이렇게 될 거고, 혹은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뭐로 바뀔 거예요? 그냥? a로 나올 거죠. 그러면 음수인 애를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다는 거는 음수인 애를 뭐로 바꾼다는 거예요? 양수로 바꾼다는 거죠. 양수인 애는 그대로 양수로 바꾸는 거죠. 그거 무슨 개념이야 얘들아? 절대값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거 외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절대값 A로 항상. 알겠어 얘들아? 무조건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절대값 포함해서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 있어. 그냥 x 플러스 3이 아니에요 얘들아. 절대값 x 플러스 3이라고 나와요. 이해갔어요? 근데 얘가 지금 마침 뭐가 있냐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루트의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다가 절대값 x 마이너스 2가 4보다 작다니까 얘를 다시 써주시면 루트 안에 절대값 있네. 루트 안에 제곱 있으니까 꼭 절대값을 씌워서 뽑아내 주시고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로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왜 절대값을 씌우냐면 야 x 플러스 1이 양수야 음수야? 어떻게 알아? 몰라요. 5에 따라 달라질 거야. X. x값 넣는 x값에 따라서 x 플러스 1이 달라질 거잖아. 그러면 이 절대값이 두 개 있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 문제 어떻게 풀 거냐면 봐봐. 어쨌든 이 절대값은 포장지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주점프 안에 주점프가 이렇게 있는데 주점프가 이제 지금 포장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주점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포장지를 벗겨야지 먹을 수 있지. 이 상태가 어떻게 돼요? 그냥 절대값이 그런 상태라고 하면 돼요. 그 알맹이를 먹기 위해서 지금 포장지가 쌓여진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포장지를 벗겨내기 위해서는 이 절대값의 용도에 따라서 벗겨내야 되잖아요. 그럼 일단은 x 플러스 1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 그쵸? 그러니까 x 플러스 1의 양수 음수를 만들어주는 그때 x값을 기준으로 봐주시면 되겠죠. 근데 양과 사이에 뭐가 있어요? 0이 있으니까 이 x 플러스 1이 0이 되는 x가 뭐예요? x는 마이너스 1. 즉 x는 마이너스 1일 때는 이 x 플러스 1 값이 0이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1 이상이면 얘들아 x가 마이너스 1 이상이야.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 이상이면 마이너스 1이면 0이 될 건데 뭐 이상인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 0 넣어주시면 얘가 양수가 돼. 음수가 돼. 양수. 양수. 그러면 절대값 그대로 나오겠지. 혹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2라고 해봅시다.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어주시면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가 될 거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우리 x 플러스 1 값이 음수가 되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와 같을 때는 x 플러스 1 값이 0보다 크게 될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절대값 x 플러스 1이 그대로 x 플러스 1로 그 다음에 절대값 x 플러스 1이 얘는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표정식 바뀌어지겠지. 이해갔어요? 음수인 애는 얘는 음수인 애는 마이너스 붙여서 양수로 양수인 애는 그대로 표현해준다. 다 절대값의 개념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근데 x가 지금 마이너스 1과 1 사이 뿐만 아니라 절대값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잖아요, 얘들아. 그러면 절대값이 2개 있긴 한데 넣어주는 x, 이 x에다가 1을 넣어준다고 해봅시다. 근데 여기다 1 넣었는데 여기는 1 안 넣어? 같은 x니까 넣어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얘도 지금 x의 어떤 범위에 따라서 x-2가 양수가 되는지 음수가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봐주셔야 되니까 통합적으로 봐봅시다. 통합적으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0이 되는 x값이 마이너스 1이고 얘가 0이 되는 x값이 뭐예요? 2. 즉 마이너스 1과 2를 기준으로 첫 번째 영역과 두 번째 영역, 세 번째 영역에 따라서 우리 x 절대값 x 플러스 1과 절대값 x 마이너스 2에 부호를 봐주시면 되는데 부호를 볼 거면 그냥 요것만 절대값 지워도 되겠네요. 부호를 봐줍시다.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2의 부호를 봐줍시다. 그럼 얘 x 플러스 1만 봅시다. 자, 마이너스 1 이전에는 x 플러스 1이 음수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는 x 플러스 1이 뭐다 0이다 0 넣어주시면 1이니까 양수가 되고 x에다가 2 이상 넣어도 뭐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1은 여기서 음수, 여기서 양수, 여기서 양수. 자, x 마이너스 1은 x가 마이너스 1 이전, 마이너스 1 이전에는 넣어주시면 그대로 음수가 되겠네요. 여기 마이너스 2가 음수. 근데 x가 2 이전, 뭐 0 여기다 넣어도 음수가 되겠지. 0 빼기 2는 음수니까 음수. 그 다음에 2 이후에는 여기다 2 넣어주시면 0이 되고 3 넣어주시면 양수가 되겠네요. 그러면 각각의 이 세 개의 범위에 따라서 x 플러스 1이 음수, 양수, 양수, x 플러스 2가 x 마이너스 2가 음수, 음수, 양수에 따라서 절대값 벗겨지는 게 달라지겠네요. 그럼 우리가 이거 풀 때는 구간을 몇 개를 잡아야 돼요? 세 구간을 잡아서 절대값을 벗겨야 되겠죠. 은혁아. 핸드폰 왜? 시간을 이러면서 시간이 시간을. 그래서 1번 범위 봐주시면 일단은 x가 마이너스 1 이전인 거죠. 즉 x가 마이너스 1 이전인 건데 이 마이너스 1은 같다는 나중에 봐주시고. 자, 이번에는 x가 마이너스 1을 포함한 이후와 x가 2보다 작은 범위. 자, 세 번째는 x가 2보다 큰 범위에 따라서 지금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분식을 풀어주시는 거고. 자, x가 마이너스 1 이전이에요. 그럼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2의 부호값이 다 음수니까 이 절대값을 벗겨주기 위해서는 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벗겨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4보다 작습니다. 그럼 이거 풀어주시면 마이너스 2x가 지금 3보다 작으므로 그럼 따라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커야 되겠네. 따라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커야 돼요 라고 되어있죠. 근데 얘들아 우리 요거 해가 한 번만 다시 하고 있어. 1이니까 너무 3. 그럼 일단은 봐봐, 이거인 와중에 요거여야 되잖아. 그쵸? 그럼 얘와 얘를 얘 또는 얘를 만족해야 돼? 얘 그리고 얘를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아니면 얘 나도 만족해도 되고 얘도 만족해도 돼요? 이게 나왔잖아. 우리 동시에 만족해야 되겠죠. 얘를 만족하는 범위에서 얘가 나왔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이 동시에 해가 성립해야 되고 결국 얘와 얘를 연립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즉 마이너스 2분의 3이 마이너스 1보다 뒤에 있죠.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2분의 3이 여기 있으니까 얘인 와중에 얘가 될 거니까 결국 이 범위가 지금 1번의 해가 되겠네. 즉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겠네요. 자, 두 번째는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에요. 즉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 여기 범위에서 지금 x 플러스 1은 양수로 x 마이너스 2는 음수로 될 거잖아요. 즉 절대값에 있는 얘가 양수, 얘가 음수니까 얘만 지금 마이너스를 붙여서 벗겨지게 되겠죠. 즉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야 근데 얘들아 여기 지워지는데 3이 4보다 작거나 같아요. 야 x 없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 x 없는데? 뭐든? 왜? 항상 성립? 왜 항상 성립해? 성립하니까. 성립하니까 그러니까 x가 지워졌을 때 관찰했을 때 이 부등식은 성립해요 안 해요? 3은 4보다 작은 거 맞잖아. 그쵸? 그럼 부등식이 성립하게 하잖아. 그쵸? 근데 부등식이 성립해요. 그럼 이 성립하게 하는 x의 범위는 뭐야? 여기의 범위인 거죠. 즉 여기의 범위에서 다 넣었을 때 3이 4보다 작으니까 모든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지. 그럼 이 범위는 반드시 이 범위는 여기에 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전체? 얘 성립하니까 얘 자체가 그냥 해가 된다는 거지. 얘는 그냥 얘 자체가 해가 돼가 되겠네요. 어차피 넣었을 때 부등식이 성립하는 걸 보여줬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죠. x가 2보다 클 때, 크거나 같을 때지.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봐주시면 각각 x 플러스 1도 양수, x 마이너스 1도 양수가 될 거니까 절대값이 그대로 벗겨지겠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가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요거 풀어주시면 2x가 지금 뭐보다 작거나 같니? x 플러스 1, x 플러스 여기니까 마이너스 5. 그래서 따라서 x가 지금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그럼 결국 1번 케이스처럼 얘인 와중에 얘가 성립한 거니까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와 x가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은 거 공통적인 해 찾아주시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죠. 그러면 우리 세 개의 케이스에 대해서 이거 구했고 요거 구했고 요거 구했죠. 그쵸? 그러면 이 케이스에는 얘도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해야 될까? 즉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될까? 그건 아니죠, 얘들아. 이 케이스 때는 요거 만족했고 이 케이스 때는 요거 만족했고 이 케이스 때는 요거 만족했으니까 얘 만족해도 1번 케이스에 따라서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거고 얘 만족하면 2번 케이스에 따라서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 얘를 만족하면 3번 케이스에 따라서 부등식이 성립한 거니까 결국 이 1번 부등식과 2번 부등식과 3번 부등식의 해를 모두 합쳐버릴 수 있다는 거죠. 1번 부등식 해는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그럼 결국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여기가 1까지의 범위가 1번 케이스의 해. 자, 2번 케이스의 해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네요. 얘를 주황색으로 써주면 마이너스 1부터 여기 2까지가 2번 부등식의 해. 근데 3번 부등식의 해는 2부터 2분의 5까지죠. 2를 포함하면서 2분의 5까지 이 3번 부등식의 해를 모두 만족하는 거니까 얘여도 되고 얘여도 되고 얘여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이 세 개를 모두 합쳐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2분의 5까지. 그 답이 이건가? 그러네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5까지가 전체 범위가 될 거니 얘가 지금 알파라고 돼 있고 얘가 베타라고 돼 있네요. 얘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으니까 얘네 둘이 더해주시면 1이 나오겠네. 답이 1이겠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요거는 단골 문제예요. 무조건 안 나올 수가 없어. 이거 안 나오면 나 그냥 때려. 길 가다가 뒤통수 쳐줄래. 진짜요? 진짜로. 안 나왔더라? 이걸 진짜 왜 때려가지고 야 안 나왔더라 이래. 진짜? 미안. 진짜? 진짜로. 근데 이건 진짜 중요해서 그래요. 절대값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데. 명화 들었지? 그렇게 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들아 209쪽 봅시다. 209쪽
아 209쪽. 그러니까 209쪽 보면 유형 10번이랑 11번 있죠. 일단은 유형 10번부터. 일단 유형 10번은 일단은 끼워 맞추는 거거든요. 해를. 유형 9번. 야 너네 유형 9번 봐. 유형 9번 안 했잖아. 유형 10번 안 했잖아. 아니 진짜 큰 선물. 아니 거짓말 치지 마. 유형 10번 안 했잖아. 아니 이거 안 나. 유형 10번. 유형 10번만 봐. 나중에. 유형 10번은 무조건 범위를 구해. 어쨌든 해가 주어져 있죠. 근데 해가 지금 실수의 범위가 아니라 정수의 범위잖아. 그 정수가 끼어 있도록 지금 미지수를 조절해야 되는데 일단 한번 풀어봐 볼래요? 37번 한번 풀어봐 봐요. 30번 5분만 풀어보세요. 아우 그냥 1차 부등식이라고 쉬워가지고 아주 그냥. 내가 지금 1차 부등식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에는 2차 부등식 제를 해줄게. 네? 어디 있어? 2차 부등식 이랑 학교 시험 문제. 근데 이거는 학교 시험 문제 그냥 시켜야 되겠는데? 남은 시간. 37만 풀어요. 응, 37만. 다 했어? 쌤, 근데 경우의 수 이거 토요일까지 한다고요? 그 숙제 토요일이라고 써져 있지 않았어? 토요일 예상이라고 돼 있고 그래서 토요일 예상 뭔 오늘 더 줄까 말까? 그래야겠네. 그러네.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딱 그거만 줘야겠네. 그렇게 좀 딱 주면 잘 풀어보겠지. 그 윤석열 서우는 경우의 수 듣고 싶으면 들을 테고. 우경이도. 미안. 우경이 들어. 존재가 없는 거 아니야. 자 봅시다. 37번 정수가 되도록 A 값의 범위. 37번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그 경계선이 문자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문자를 범위를 조절할 때 경계선을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37번 봐주시면 37번 봐주시면 우리 일단은 2x 플러스 3이 3x 마이너스 a보다 작다와 지금 전개해주시면 4x 플러스 2가 작고 나갔습니다. 3x 플러스 4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x가 3개죠. 그럼 일단은 각각 풀어볼게요. 자 1번 부등식과 2번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자 1번 부등식은 2x 넘어가 주시고 a 넘어가 주시면 a 플러스 3이 x보다 작네요. 이제 x가 a 플러스 3보다 크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2번 부등식 풀어주시면 x 넘어가 주시고 그러면 x가 3x 넘어가 주시면 x가 작거나 같습니다. 2보다 돼요. 그러면 1번 부등식과 2번 부등식을 연립하라고 했으니 여기다가 1번 부등식에 2번 부등식 해부터 쓸게요. 그러면 x가 여기가 2가 되는 거고 여기가 작거나 같은 게 이렇게 되는 게 얘가 지금 2번 부등식의 해인데 우리 1번 부등식의 해를 그려주시면 x가 a 플러스 3보다 크다라고 돼 있죠. 결국 해가 나오려면 이 노란색의 범위 안에서 겹치게 지금 1번 부등식의 해를 그려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a 플러스 3 x가 a 플러스 3보다 큽니다. 이렇게 써주시는 게 겹치는 범위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겹치는 범위 안에 정수가 몇 개 필요한다는 거예요? 이 겹치는 범위 안에 정수가 몇 개 있다는 거예요?
정수가 3개 있다는 거죠. 그럼 정수가 3개 있으니까 정수 모는 일단 확보된 거예요. 겹치는 범위 안에서. 2는 있죠. 그런 다음에 그 전의 정수 1과 0을 포함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그 전의 정수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 이전에 마이너스 1은 포함되지 않으면서 0은 포함되게 a 플러스 3을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결국 이 상황에서 봐주시면 우리 a 플러스 3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으면 되겠죠. 일단은 첫 번째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이렇게 문제 풀 수 있지만 너네들 까먹는 중에 하나가 그리고 a 플러스 3이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잖아. a 플러스 3이 0일 수도 있잖아. 그 경계선에 따라서 지금 이 정수 3개가 만족하는지 안 만족하는지를 봐주셔야 된다는 거죠. 즉 a 플러스 3이 지금 마이너스 1이 된다고 해봅시다. 즉 a 플러스 3이 마이너스 1이면 a가 마이너스 4라는 뜻이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면서 1번 부등식해가 이렇게 될 거고 2번 부등식의 해는 이렇게 될 거니까 얘가 2번 부등식 해가 될 거니까 얘를 만족하는 정수는 마이너스 2와 그 다음에 1과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정수 3개 포함하는 거 맞죠? 그럼 결국 a 플러스 3이 마이너스 1이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자, 두 번째 a 플러스 3이 0이라고 해봅시다. 이 주황색이 분홍색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a 플러스 3이 0인 거니까 a가 마이너스 3이라는 뜻이죠. 1번 부등식해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1번 부등식해가 될 거고 2번 부등식해가 이렇게 될 건데 얘가 2번 부등식해가 될 건데 거기에 만족하는 정수는 1과 2밖에 없네. 그럼 정수가 2개가 돼버리네. 그럼 얘는 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얘와 얘 1번에 a 플러스 3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으면서 a 플러스 3은 마이너스 1이어도 되므로 얘 둘이 합쳐주시면 우리 a 플러스 3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다라는 식이 나오겠네요. 근데 우리 a의 범위 구하는 거죠. a의 범위는 양면에 마이너스 3을 빼주시면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 작겠네요. 이게 지금 a의 답이 나오거든요. 이해갔나요?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건 무조건 써주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 주황색, 이 분홍색에 이 기준을 마이너스 1에도 되는지 0이어도 되는지 경계선에서 한번 생각해 주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 이거 틀릴 거면 여기서 틀리지 여기서는 안 틀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논술형 나오면 무조건 논술 이런 거는 논술 나오기 가장 좋지. 서술 나오기 가장 좋지. 그래서 꼭 경계선 생각해 주시고 일단은 10분 쉽시다. 51분 지금 이거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주는 거였는데. 뭐야 마이너스 5지. 내가 이걸 좋아할 때 마이너스 1에서 0 이게 아니라 이걸 반대로 해버려. 그러면 안 되지 않아? 마이너스 2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왜? 아니 그냥 이렇게 하면 범위가 여기가 마이너스 1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했는데. 제발. 안 돼요? 안 돼. 봐봐. 야, 근데 느는 어디서 나와? 여기서 어디야? 아니, 여기서. 마이너스 1에서 나오는 거죠. 이거 봐봐. 그냥 크다는 거잖아. 그쵸? 근데 어차피 느는 여기서 나올 건데 cx는 d보다 작습니다인데 얘는 지금 해를 봤을 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잖아. 그쵸? 근데 양변에다가 뭘 나눠야 돼? 그럼 얘랑 얘 끼워 맞추려면 c를 나누는데 이 c가 음수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지. c분의 d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럼 d는 마이너스 c고 c가 음수니까 d가 양수가 돼. 그럼 요거 한번 해봐. 그럼 요거는 지금 cx가 마이너스 d보다 크다라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x에다가 뭐 c를 나눌 거죠. 근데 c를 나누는데 c가 또 음수가 될 거니까 c가 지금 c가 마이너스 c분의 d보다 작다라는 해가 나오는 거지. 근데 마이너스 c분의 d 뭐라고 했어?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얘가 1이 되고
근데 마이너스인데 왜 여기도 마이너스? 이 C가 음수면 플러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돼. 그러니까 넌 이거야. 그러니까 음수란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나눠줬어. 예를 들어서 봐봐.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7보다 작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눌 거잖아. 그대로 마이너스 2를 나누잖아. 마이너스 표시를 안 하잖아. 네가 한다는 마이너스 표시해야 된다 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거는 그대로 나눴을 때 마이너스를 표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러면 이게 답이 숫자로 안 나와요? 당연히 숫자로 나오지. x가 1보다 작다는 숫자가 나왔잖아 지금. 그럼 이 a, b도 포함하면 되겠지. a, b는 어디서 나올 거야? 여기 6에서 나올 거겠지. 그래서 얘 넘어가 주시면. 그럼 얘는 ax가 b보다 큰다는 그때 해가 x가 6보다 작다가 나오겠죠. 근데 지금 크다잖아. 작다가 되니까 a가 뭐가 돼요? 음수가 되면서 나눠야 되겠지. x가 a분의 b. 이때 a가 음수가 되면서 얘가 지금 뭐가 되면 돼? 6이 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얘 풀어. 그러면 ax가 지금 마이너스 b보다 작다. 양면에 또 a로 나눌 거죠. 음수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하나 다 해서 알것 같아요. 근데 물론 지금은 하지 않을게요. 알아요라고 하세요. 알아요. 알고 다 설명했는데. 여기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이게 나오는 거 같아요. 해가 모든 실수가 되도록 x가 4분의 3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x가 3분의 4보다 작을 때 나올 수 있는 얘의 값을 예측해 주시면. 그래서 여기보다 커야 되잖아요. 근데 얘도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가 3분의 4를 쳐야지. 3분의 4면 안 된다고? 안 되는 거. 안 돼. 3분의 4도 돼. 왜냐면 3분의 4를 넣으면 얘가 0이 되거든요. 그쵸. 여기도 3분의 4 넣으면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데 요거는 그림으로 봐주시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래프를 설명하고 싶은데. 오늘 30분 넘는데. 그래프 갑자기 야 그래프가 더 쉬워. 한 20점. 진짜 그래프가 더 쉬워. 개철시 한 번. 한달 40분 걸려. 그래프가 더 쉬운데. 아 진짜 그래프가 더. 이거 자꾸 안 돼. 그거 나갔다. 그래프 얘가 2가 되는 거, 얘가 2가 되는 거, x가 2가 되는 거고, 얘가 x 3분의 2. x 3분의 2보다 작고 2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 아니야? 3분의 4보다 3분의 4. 3분의 2 아니야? 3? 플러스 2 플러스 2구나. 해가 얘 해가 모든 실수가 되도록. 근데 상관이 없어. 그러면 그럼 얘 이거잖아. 근데 사실 이렇게 안 돼. 이 넘어가 봐. 절대값 3x 마이너스 4가 a-2보다 크게 되는 거지. 봐봐. 절대값 안에 있는 어떤 함수값을 넣어도 이 값이 뭐보다 크거나 같아.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럼 얘가 이 값이 어쨌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모든 실수가 되려면 이 값이 그냥 0, 2번 아니지? 음수면 되겠지. 이 값이 음수면 되겠죠. 그럼 a가 2보다 그냥 이건 알겠는데 그냥 응. 이렇게 해서 하면 제가 안 되나? 그렇게 해서 하면은 그럼 그림 그리는 거야. 그냥 그래야 돼. 그러니까 요런 그래프를 가지는 절대 얘가 이 그래프거든요. 여기 경계점이 3분의 4야. x가. 네, 그럼 여기가 지금 a 플러스 2. 여기서 나오는 함수값들이 a 플러스 2보다 밑에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 값이 0이 될 거니까 a 플러스 2는 0보다 작으면 돼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거 아니에요? a-2가 0보다 작든지 a-2가 0보다 작은 거니까 a가 2보다 작다. 그리고 진짜 안 되는데요. 식으로 쓰면 너무 어려워. 이거 그림으로 해야 돼. 게임
주시고 이걸 대표가 내 친구가 들어왔어. 대표가 내 친구가 들어왔다니까. 대표가 최성원한테 달려간 지 지금 풀었어. 아, 불만 있어? 그림을 그려서 해석해 주셔야. 아니 왜? 이제 장국장 오랜만에 스타이즈 두개 좀 많아서 가능하긴 한데. 공부에 게임하지 말고 공부해. 맞다. 너네 프린트 줘. 쉬운 거. 뭐야? 쉬운 거 프린트. 저희 그 학교에서 학교 프린트. 학교에 있는데 원본으로 깨끗하게. 깨끗하게요. 불가능합니다. 그거 안 하면은 도장 안 찍어주고 도장 못 받으면 저희 수행료가 좀 깎여요. 그러면 안 돼? 잊어버렸는데 달라고 그러면 안 돼? 안 줘? 해볼까요? 잊어버렸는데 달라고 해서 줘. 그러니까 다시 다 써보라 할 거예요. 도장까지 다 받으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 줘. 저 찾았어요 이제 그럼. 저 찾았어요. 감사합니다 쌤. 이러고 이제 입 싹 닫는 거지. 아니 왜냐면 또 풀려야 되는데 나오자마자 줘야 돼. 나오자마자 줘야지 이걸. 저희 매 수업마다 그 수학 숙제가 나와요. 학습지가 나온다고? 네. 그걸 숙제로 줘? 아니 그냥 보통 그거 숙제로 줘요. 이렇게 그냥 통째로 주진 않아? 네, 그 하나하나 그냥 날마다 그래? 뽑아줘요. 그럼 줘야지 그거. 그럼 그거 줘. 어쩔 수가 없네. 알리아리아 어쩔 수가 없네. 어쩔 수가 없네. 아, 학교 시험 때문에 문제 풀기 시키면 되겠는데? 얘들아 209쪽 봅시다. 209쪽 빠르게 설명하고 문제 풀게 시킬게요. 얘들아 209쪽에 유형 11번. 일단 유형 11번은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인데 해외 조건이 주어진 경우라고 돼 있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봐주시면 되냐면 일단은 결국 봐봐 절대값 ax 플러스 b라는 건 얘들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결국 ax 플러스 b는 x 값에 따라서 결정되는 i죠. 그러니까 ax 플러스 b라고 하지 말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럼 절대값 뭐 x-3이라고 해봅시다. 절대값 x-3. 그럼 결국 x 값에 따라서 뭐 x가 뭐 0 하지 말고 0 하자. x가 0, 1, 2, 3, 4 일 때 얘들아 x가 0, 1, 2, 3, 4일 때 이때 x-3은 어떻게 돼요? 뭐 뚝딱지 같은 소리겠지만 이게 시작이에요 얘들아. 자 x가 0, 1, 2, 3, 4일 때 x-3은 어떻게 돼 얘들아? 3 마3 마2 마1 0 1이죠. 근데 좀 더하자. 6까지 하자. 2 3이 되겠지 얘들아. 그러면 우리 절대값 x-3은 어떻게 돼요 얘들아? 절대값 x-3 3 2 1 0 1 2 3이 되겠지. 결국 넣어준 x값이 이렇게 있는데 넣어준 x값에 따라서 우리 x-3이 이렇게 값이 나오겠죠. 결국 x값에 따라서 x-3이 요거 외에 더 수많은 값을 가질 건데 결국 봐주시면 음수인 거, 0인 거, 양수인 거 다 절대값을 씌우면 다 뭐가 된다는 거야? 양수가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절대값 x-3은 전체적으로는 결국 뭐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0보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죠. x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도 다 음수인 거는 양수로 0인 건 그대로 0으로 양수인 건 양수로 바꿔버릴 거니까. 이해갔어요? 그러니까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x-3의 값이 거기다 절대값을 씌우는 절대값이 모두 양수이다를 이용해 주시면 봐봐 이거 이용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밑에 봐주시면 뭐일 때 있잖아. 그거 케이스 다 나누지 말고 결국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수가 결국에는 모두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이용해서 왼쪽에 오른쪽을 봐주시면 돼요. 봐봐 40번 봐주시면 이걸 말이 안 나오지? 3x-4의 절대값 플러스 2가 지금 a보다 큰 그때의 x의 범위가 모든 실수가 되도록 a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해주시면 되고, 그럼 a 값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는 말이 안 나. 그러면 이 2를 오른쪽으로 이항하고 이 절대값 3x-4를 해석해 주시면 돼요. 즉 절대값 3x-4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주시고, 그게 지금 a-2가 될 건데, 얘들아 이 절대값 3x-4는 결국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함수값들이 있을 거잖아. 그쵸? 근데 그게 함수값의 숫자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호를 관측해 주시면 결국 음수인 거와 영인 거와 양수인 거로 나오겠죠. 근데 걔 그 값에다가 못 씌운 거야. 절대값을 씌우니까 얘는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 어떤 x값을 넣어도 이 3x 절대값 3x-4 자체는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게 지금 a-2보다 항상 어떤 x값을 넣더라도 a-2보다 항상 큰 부등식을 차민 부등식을 만들려면 이 a-의 값 자체가 음수가 되면 되겠죠. 이해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대값 3-4가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결국 어떤 x값을 넣어도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잖아.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죠.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이 자체가. 근데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항상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x값을 넣어도. 그럼 결국 a-이 값이 뭐가 되면? 음수가 되면 이 절대값 3x-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어떤 x값을 넣어도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결국 a-2가 음수가 되기만 하면 돼요. 따라서 a가 2보다 작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는데, 얘들아 근데 이거 한 번만 이해하면 안 되냐? 이거 한 번만 관찰해봅시다. 얘는 이제 식으로 해석하는 거지, 식으로. 근데 그래프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절대값 x의 그래프부터 봅시다. 절대값 x의 그래프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지금 y는 절대값 x 그래프라고 봅시다. 그럼 얘 그래프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y는 x 그래프를 관찰해 주시면 돼요. 그럼 y는 x 그래프를 관찰하려면 얘들아 중학교 때 그래프 관찰하려면 점 구했잖아. 그쵸? 그 점 찍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하면 그때 y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1, 2가 돼서 y는 x를 그려주시면 요렇게 y는 x가 되는 그래프가 나왔잖아요. 여기가 1,1, 2,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1 이렇게 해서 그려졌잖아. 그쵸? 그러면 y는 x는 이렇게 관찰했으니까 결국 y는 절대값 x 그래프도 x랑 y 넣어줘서 관찰해 주시면 되겠지. 그러면 x에다가 똑같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를 넣었을 때 그때 y값 x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넣었을 때 그때 y값은 2, 1, 0, 1, 2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점을 찍어주시면 봐봐 여기 양수인 0,0에서 양수인 것만 봅시다. 0,0, 1,1, 2,2라고 한다면 0,0, 1,1, 2,2 이렇게 찍어주시면 요게 지금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절대값 x의 그래프가 될 거고, 근데 지금 0 이전의 x값 음수인 x의 값을 봐주시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1인 거예요. 즉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이때의 값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2,2가 아니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지나는
플러스 2를 지나는 그때 값 이렇게 될 거니까 요런 V자가 나올 거거든요. 요런 V자가 나오는 게 절대값 X 그래프야 얘들아. 오케이? 요게 지금 어려워 보여도 이 한마디면 돼요 이거.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봐봐. 야 y는 절대값 x 그래프는 y는 x 비교해 주시면 봐봐. y는 x에서 나오는 음수값들이죠. 이 음수값들이 다 뭐로 바뀌는 거야? 양수값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마이너스 1, 2 이 좌표를 양수로 올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2를 나왔을 때 나오는 y값 마이너스 2를 이 y좌표를 2로 올려주는 양수로 올려주는 거잖아. 음수인 y값을 양수로 올려주는 거니까 결국 x축 밑에 있는 이때 y 함수값들 즉 fx가 0보다 작은 이 y 함수값들을 다 양수로 올린다. 즉 x축 위로 끌어올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얘들아 이해 갔니? 그러니까 x축 이렇게 여기다가 x축 기준으로 위로 올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x축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이 흰색 그래프를 위로 올리면 돼요. 오케이? 이해 갔어? 얘들아? 이거 제발 이거 이해해야 돼. 그래서 봐봐 결국 그림으로 보여주시면 x축이 있고 봐봐 이렇게 있는 gx가 있어요. 이 gx의 그래프는 1차 함수의 그래프가 되면서 여기가 x는 a에서 x축과의 교점 그래프가 있는 건데 gx라는 그래프가 있는 건데 이 절대값 gx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고 해주시면 절대값 gx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결국 gx는 x에다가 넣는 y값을 표현한 게 지금 gx잖아. 그 이 음수인 구간 이 gx가 0보다 작은 구간에 이 그래프를 x축으로 위로 접어 올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 갔어요? 그럼 얘가 지금 절대값 gx의 그래프가 나와요. 오케이? 이해 갔니? 그래서 한 번 더 봐주시면 절대값 x-3 있죠? 절대값 x-3 그래프 그려주세요 라고 해주시면 즉 x는 x-3 그래프를 그려주시고 여기가 x가 3이 되겠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여기 x축 밑에 있는 얘를 뒤집어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얘가 지금 절대값 x-3 그래프가 될 거고 그럼 절대값 x-3 그래프가 될 거고 얘들아 우리 절대값 x-3 첫 번째 x가 0보다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두 번째 x가 3보다 작을 때로 나눴죠. 자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대로 x-3이 되겠죠 얘들아? 오케이? 얘가 지금 x-3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x-3이 된다는 거죠. 이 그래프. 근데 x가 3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x-3이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나오고 있죠. 마이너스 x-3이 나오겠지. 그게 지금 얘 그래프가 될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x-3 그래프가 될 거예요. 이걸 그래프를 표시하면 이렇게 V자가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럼 요거 가지고 40번 봐주시면 이렇게 해석도 가능해요. 절대값 그래프를 항상 꼭 알았으면 좋겠어서 이거 모르면 어쩔 수가 없어요. 모르면 일단은 몰라도 돼. 어쨌든 한 문제 이거 아는 사람 잘 없어요. 한 문제 틀려도 되는 거니까 괜찮고. 그럼 얘 그래프가 지금 절대값 3x-4가 a-2보다 큰 그때 크게 되도록 하는 그때의 x 모든 실수 x가 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 따라서 절대값 3x-4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얘는 지금 어쨌든 1차 함수 그래프니까 요렇게인 그래프 3x-4 y는 3x-4에 대해서 x축 밑에 있는 이 그래프를 접어 올리면 된다고 했죠. 얘가 지금 이렇게 접어 올리면 그러니까 x축과의 교점이 그러면 3분의 4가 될 거고 접어 올리면 이렇게 되겠지. 얘가 지금 절대값 3x-4 그래프가 될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얘 그래프가 될 건데 얘가 지금 a-2보다 크다라는 거는 얘들아 a-2보다 크다라는 거는 이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얘들아 어떤 함수 fx가 이 gx보다 큰 x가 모든 실수래. 그러면 얘가 2차 함수고 1차 함수라고 한다면
2차 함수 밑에 1차 함수가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이거 이해 기억나니 얘들아? 어떤 함수 값이 어떤 함수보다 크거나 같다. 어떤 함수가 어떤 함수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fx가 항상 gx보다 위에 그리면 된다는 거지. 그럼 얘는 지금 a-2라는 거는 얘들아 어쨌든 얘는 숫자 값이잖아요. 그럼 얘를 함수로 봐주시면 지금 y는 a-2라는 함수 직선식일 텐데 이 직선식은 x축에 평행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y는 a-2라. 즉 얘가 지금 요걸로 표현해 주시면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표현해 주시면 절대값 3x-4가 지금 큽니다. 이 보라색이 뭐야 여기 있어? y는 a-2. 즉 이 그래프로 해석해 주시면 주황색이 보라색보다 항상 위에 있도록 x값 설정하라는 거죠. 이해갔어요? 그래프로 봐주시면. 그럼 a-2, y는 a-2라는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건데 봐봐. 결국 이 보라색이 지금 y는 a-2잖아. 그쵸? 이 보라색이 여기 있으면 얘들아 여기 있으면 보라색이 여기 있으면 이 보라색보다 밑에 있는 주황색이 생기겠죠. 그럼 그 값은 뭐예요? 그 뜻은 뭐야? 이 주황색이 이 보라색이 어떤 x의 범위에서는 항상 주황색보다 함수값 위에 있다고 해석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이 보라색보다 주황색이 위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보라색이 주황색에 안 접하면서 그 밑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갔어요? 근데 이 접한다는 거는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이 보라색이 딱 여기 있으면 안 되겠지. 여기 보라색이 딱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여기가 지금 x축이잖아. 즉 얘는 y는 0보다 밑에 a-2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y는 0보다 밑에 a-2가 있다는 거는 a-2가 음수여야 된다는 것은 a가 2보다 작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얘가 그림으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림 제발. 이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얘들아. 여기서 나오는 함수값, 음수인 함수값들을 다 양수로 올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 식은 어차피 음수, 이 함수값이 안에 있는 값이 음수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3x-4라는 식이 나올 거예요. 여기 직선식, 이 직선식은 얘가 나올 거고 이 직선식은 그대로 y는 3x-4라는 직선식이 나올 거예요. 되었어요? 딱 이것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41번 얘들아 그러면 41번이랑 42번 해보세요. 41번이랑 42번. 근데 41번은 그냥 식으로 해석하면 되고 42번 한번 그림 그려서 해석해봐라 얘들아. 42번은 어려운 게 맞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어렵다라는 마인드로 풀어주시면 돼요. 풀어보라고 42번. 싸가지고 느꼈어. 이렇게 풀었어?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렸어? 뭐 무슨 이렇게 x가 2번으로 x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달라진 걸 알았어? x 2번은 y좌표 똑같은데 x 4번은 그래서 답이 이거야? 그렇죠. 답이 이거야? 이보다 큰 아무튼 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봐줄 수 있는 건데? 이건 전체적으로 보는 건데? 전체적으로 이거 나오잖아. 따로따로 봐서 그렇게 해서 보였다고?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거 멀티로니까 왼쪽 보면서 오른쪽 보면서 다 구한 거야. 왼쪽 보면서 동시에 오른쪽도 봐. 왼쪽 보면서 오른쪽 보라고. 어떻게 그러니까 네가 그걸 했다고. 그리고 답을 구했다고. 왼쪽 보면서 오른쪽 보. 그냥 여기에다 그러니까 딴 수 바꿨는데 응. y좌표가 똑같던데. y좌표가 똑같다고. 그 값이? 뭐 넣었어? 그냥 아무 숫자 오랑 구 넣었는데 그냥 y좌표 좀 개그혐이야 너 진짜. 제대로. 그 구간 나눠서 풀어봐. 구간 나눠서. 41번은 네?
41번은 해봐. 41번은 할 수 있어. 일부러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지금. 그냥 이걸 외우면 안 돼요? 야, 그 외울 게 너 그것만 살아? 그러니까 이것만 시험 봐. 아니요. 시험 볼 때 수업 볼 때 이것만 시험 봐. 아니죠. 아니, 절대 네버 이거는 외워줘. 차라리 이제 틀리라고 하면 좀 안 되겠지. 차라리 안 틀리고 되죠. 차라리 틀려. 아니, 그러니까 비교를 해야 돼. 그걸 외움으로써 그걸 맞추느냐, 그걸 안 외우고 다른 걸 더 맞추느냐. 전자가 후자보면 후자가 더 많이 맞겠지? 점수 측면에서 보면 차라리 이거 외울 거면 다른 거 보는 거야. 다 한 다음에 외우자? 오케이, 그건 오케이. 그러니까 외울 게 산더미잖아. 뭐. 영어도 외워야 되지, 한국사 외워야 되지, 사회, 과학 다 외워야 되는. 아마 또 수행. 그러니까 지금 외워? 그렇어? 안 돼요. 내가 2분 더 줄게요. 야, 유형 11번 어려운 거 맞다, 얘들아. 얘들아 사실 다 했니? 얘들아 시간 더 줄까? 시간 더 줘요 손. 아니에요. 들을래요 손. 얘들아 41번 볼게요. 봐봐. 얘의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정수 K의 최대값이잖아. 그럼 너네들 이거 어렵다고. 얘가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면 우리 뭐 봐주시면 되냐면 어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는 결국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는 얘를 반대로 생각하면 이 절대값 x-8이 0보다 작거나 이 값보다 작거나 같은 게 아니라 이 값보다 크거나 큰 에 해가 모든 실수가 되도록 값을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얘가 지금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이 뜻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부등식에서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는 이 부등식의 반대, 작거나 같다의 반대인 크다가 해가 모든 실수가 되도록 하면 얘만 다 모든 실수가 되면 얘는 아무것도 없겠죠. 그럼 얘를 되도록 하는 그때의 K의 범위를 구해주시면 되고 결국 이 x-8이라는 값 자체는 뭐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4분의 3k-6이 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음수가 되면 되는 거죠. 음수값.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든 마이너스 2든 마이너스 3 값이 되면 결국 절대값에서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어떤 x를 대입하더라도 그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가 음수가 되도록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요? 40번대로 푸는 거니까. 그럼 결국 요거 푸는 거니까 지금 4분의 3k-6이 0보다 작아요. 그래 따라서 4분의 3k가 6보다 작은 거니까 이때 k는 8보다 작으면 되겠네요. 그때 최대값 정수 최대값은 k가 7이면 되겠네요. 정수 k가
대입의 최대값을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다? 그럼 반대가 해가 모든 실수가 되도록 해석해 주시면 충분히 좀 쉬워요. 이게 좀 쉬워. 이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안 외워도 되잖아. 이 반대가 이 반대 이 경우만 외우면 되잖아요. 얘는 반대로 얘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외우는 게 좀 더 줄여들겠죠. 그 다음에 42번. 근데 42번은 이렇게 해석하면 조금 어렵거든요. 42번은 어떻게 봐주시면 되냐면, 즉 절대값 x-2 더하기 절대값 x-4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함수값이 a보다 작거나 같은데 걔가 해가 존재하도록 a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결국 얘를 하나로 봐주셔야 돼요. 얘. 이 값을 하나로 봐주시고, 즉 이 절대값 x-2 더하기 절대값 x-4 같은 경우에는 x의 범위에 따라서 지금 x-2와 x-4가 벗겨질 건데, 거기에 나오는 그 벗겨지는 x의 범위에서 나오는 여기 이 전체 함수값, 이 전체 값을 관찰해 주시고 걔가 a보다 작다. 항상 해가 존재하도록 이 a를 설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 여기서 나오는 x의 범위에서 나오는 범위에 따른 x의 범위에 따른 절대값 x-2와 플러스 절대값 x-4의 값을 관찰해 주시면 돼요, 얘들아. 그럼 x의 범위에 따라서니까 x의 범위에 따라서는 결국 절대값을 벗기기 위한 x의 범위인 거죠. 얘는 지금 0이 되는 x값이 2와 4를 기준으로 x의 범위가 나눠질 거고, 나는 x가 이렇게 나눠질 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2, 4로 나눠가지고 2범위, 2범위, 2범위로 볼 건데 거기에 양수, 음수를 따지려고 쓰는 게 아니라 얘들아 이해하려고 쓰는 거기 때문에 바로 문제 풀려면 x가 2, 4를 기준으로 첫 번째 x가 2보다 작을 때, 자, 두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을 때, 세 번째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각각 범위를 써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의 음수 양수를 예측해 주시면 돼요. 그럼 결국 x가 2보다 작을 때잖아요. x가 2보다 작을 때 우리 이 값을 관찰해 주시는 거예요. 절대값 x-2와 절대값 x-4. 자, x가 2보다 작을 때는 여기가 음수가 되겠죠. 각각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우리 절대값 x-2와 절대값 x-2의 x-4의 값이 되겠죠, 얘들아. 여기 값이 자 얘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온 거니까 다시 써주시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되겠죠, 얘들아.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라는 어떤 1차 함수의 직선식이 나오는 거예요. x가 2보다 작을 때. 그럼 여기서 나오는 함수값들은 얘들아, 여기서 나오는 함수값들은 x가 2보다 작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함수값은 항상 x가 2보다 작은 이 범위에서 이 함수값은 뭐보다 클까 작을까? 그럼 그려서 관찰해 주셔야 되는데, x가 2보다 계속 작을 때는, 2보다 작을 때는 이 값이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x가 2보다 작을 때는 x가 2일 때 지금 이 값이 2가 될 거니까 이 값이 2보다는 크겠네요, 항상. 그러니까 그림으로 관찰해 주시면 결국 그림을 그려야 돼요, 얘들아. 자, x가 지금 2인 거죠. x가 2 이전에는 이 절대값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의 개형을 가진다고. 그러면 이 기준에서 그럼 이 기준에서 x는 2에서 지금 이 값을 가지는 거고, 여기다가 2,2라고 한다면 일단 음수니까 아래로 내려가겠죠. 요런 값을 가지겠죠. 얘가 지금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의 그래프의 직선식 되는 그래프. 그럼 여기서 나오는 함수값은 x는 2 이전이잖아요. 이 이전에 나오는 y 값들은 뭐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2일 때는 2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x는 2일 때. 이해 갔어요? 그래서 2보다 큰 값은 얘가 가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4 사이 여기에서의 지금 절대값 x-2와 절대값 x-4 얘 그래프는 2에서 4 사이잖아요. 뭐 0이라고 한다면 여기다 0 넣어 미안하다 0 아니죠. 3이라고 한다면 여기다 3 넣어주시면 양수 3 넣어주시면 음수가 될 거니까 얘는 x-2와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럼 이 값은 뭐가 될 거예요? 2가 되겠네. 그럼 이 범위에서의 지금 이 그래프는 y는 2, 즉 y는 2라는 이런 직선 그래프, 이 직선 그래프가 될 거예요. 이 y는 2라는 직선 그래프. 이해 갔어요? 오케이. 그럼 결국 얘는 그냥 이 여기의 범위에서 여기의 범위에서 절대값 x-2, x-4 값은 그냥 2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x가 4보다 클 때예요. x가 4보다 클 때. x가 4보다 클 때는 절대값 이 안에 있는 거 다 양수가 되겠죠. 양수가 될 거니까 2x-6이라는 직선식이 나오겠죠. x가 4보다 클 때 2x-6이라는 직선식이 나올 거예요. 그럼 x가 4일 때 지금 이 값을 가지는 거니까 x가 4일 때 4,2 값을 가지면서 그래서 2x-6이라는 직선식을 가지는 이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즉 이 보라색, 주황색, 노란색 그래프를 다 합친 그래프가 이 y는 x 절대값 x-2와 절대값 x-4의 전체적인 그래프가 될 거예요. 이해갔어요? 이렇게 그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관찰해 주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이 값이 항상 뭐보다 작도록 a보다 작도록 하는 해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a보다 작도록 해가 존재하려면 이렇게 y는 a라고 생각하면 얘는 y는 a라고 생각하면 여기 이런 식으로 y는 a와 여기 교점을 가지면서 y는 a 밑으로 우리가 절대값 그래프를 가지는 이런 형태가 되도록 y는 a를 선택하면 되거든요. 즉 초록색 선 밑에 이 절대값 그래프가 있도록 초록색 선을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최소는 뭐가 어딜 때가 최소예요? 같다까지가 최소인 거죠. 즉 y는 2가 y는 a가 이런 식으로 y는 2에 걸쳐 있으면 같다까지가 해서 해가 나오는 거죠. x의 해가. 그래서 a가 딱 2이거나 a가 2 이상의 값을 가지면 이 초록색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야 또 y는 a의 그래프가 지금 이 그래프보다 밑에 있다라는 거죠. 좀 깨졌니? 깨진 것 같은데. 아니야 괜찮아. 상관없어. 이쪽에다 걸면 안 되겠네. 안 다쳤으면 됐어. 안 다쳤니? 응 됐어. 이거 떠놓으면 안 되겠다. 이거 진짜 작게 심해. 건전지 빠졌는데 어떡해. 괜찮아. 안 다쳤으면 됐어. 중요한 건 이거 영상 보다가 깜짝 놀라겠다. 이거 살목지 전줄.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된다. 얘들아 이거 어려운 거 맞거든요. 이거.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즉 x가 2보다 작을 때 2에서 4 사이일 때 x가 4보다 클 때 거기서 나오는 이 절대값의 함수값 이 함수값이 얘는 2보다 크고 얘는 2이고 이 값은 항상 x가 4보다 클 때 2보다 큰 값을 가지므로 이 값이 2 기준이잖아요. 그럼 결국 이 전체 값은 항상 2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럼 결국 얘가 a보다 작도록 하기 위해서는 a보다 작도록 하는 그때 x값이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a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지. 그 답이?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너는 갖다 안 썼잖아. 갖다 썼어요. 갖다 오고. 썼어요. 오고요 진짜. 아 미안.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애들 이거 어려운 거 맞아요? 이거 어려운 거 맞아. 이거 어려운 거 맞아가지고 일단 딱 여기까지만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절대값 그래프를 그릴 때 얘들아 절대값을 포함한 이 식의 부등식을 표현할 때는 이 절대값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먼저 그려놔. 그린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y좌표에 따라서 이 a 값이 거기서 나오는 함수 값이 이 여기서 나오는 함수 값이 y좌표라고 생각하면 돼. 이 a가 y좌표. 거기서 나오는 여기서 나오는 함수 값이 결국 이 직선보다 밑에 있냐 위에 있냐 따인 거니까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조금 더 날 겁니다. 이거 어려운 거 맞으니까 일단은 여기까지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써가지고 210쪽부터 얘들아 문제 쭉 풀고 계세요. 숙제는 210쪽 학교 시험 대비 문제랑 그 다음에 2차 부등식 문제랑 경우의 수 문제 3개 줄 거예요. 그 숙제 많죠? 숙제 많죠? 어디 하라고요? 학교 시험 문제 풀었죠. 응.